혹시 최근에 부부관계가 있으셨나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예, 한 3일 전에요. 그 순간 옆에 있던 딸이 놀란 표정으로 어머님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얘길 여기서 해도 돼?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원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는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70세 어머님이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딸의 손을 꼭 붙잡고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머니가 아래가 너무 가렵고 분비물이 많다고 하셔서요.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고 어머님은 고개를 숙인 채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진료를 시작하며 여쭤봤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있으셨나요? 한 2주 정도 됐을까? 처음엔 좀 있다 나아지겠지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진찰 후 지렴 증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여쭤봤던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더 깊이 숙이셨고 저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렴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데 부부관계 후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어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질문이었고 솔직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어머님의 얼굴에는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이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사랑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할까? 잠깐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76세 부부가 40년 만에 다시 손을 잡게 된 특별한 7일 친밀 회복법과 폐경 후 통증 없이 부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의학적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평생 같이 살아온 배우자와 다시 한번 가까워질 기회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아시나요? 70세 노인도 열흘에 한 번 정도 부부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한 부부 생활은 노화를 늦추고 자존감과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70대에도 활발하게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70대까지 해야 되나요? 라며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부간 친밀함에는 정해진 나이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잘 상의하고 맞춰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특히 60대, 70대에 접어들면 자극보다는 안정감, 기술보다는 배려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빠르고 강한 자극보다 당신이 소중해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손길에서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정이 먼저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몸도 따라오는 거죠. 이어서 또 다른 사례를 통해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이유와 이를 회복하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만난 또 다른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박 선생님은 전립선 수술 후 후속 진료를 위해 비뇨기과에서 저에게 의뢰되었습니다. 그분의 아내 역시 함께 오셨는데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두 분 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꺼내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부간 친밀함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두 분 다 서로 얼굴을 한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술 후로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아요. 박 선생님이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좀. 사모님이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사실 친밀함에 대한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약간 줄어들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욕구는 젊은 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셨나요? 두 분 다 동시에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두 분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거리감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 시작은 대개 작은 소홀함입니다. 요즘 당신 힘들지? 내가 요즘 말을 너무 안 했네. 이런 말 한마디가 줄어들면 몸도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이런 작은 표현들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진료 후 박 선생님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시나요? 두 분 다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걸 보면 아마 오래전 일인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수많은 부부에게 권해온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7일 친밀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실제 76세 부부가 40년 만에 다시 손을 잡게 된 방법입니다. 놀라운 건 이 방법을 실천한 부부의 80%가 2주 안에 관계 개선을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방법은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1일차에는 아침에 눈을 마주치며 고마워요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놀라실 겁니다. 2일차에는 손을 꼭 잡고 5분간 산책해보세요.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손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일차에는 예전 사진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때 당신 참 예뻤지 멋있었지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한 번은 78세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50년 전 사진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지금도 그때랑 똑같이 예쁘다고 하는데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는 수줍게 웃으셨죠. 그 웃음 속에는 50년 세월이 무색할 만큼의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4일차에는 요즘 당신 힘들었지? 하고 따뜻한 질문을 건네고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세요. 5일차에는 조용히 눈을 마주치며 호흡을 맞춰보세요. 말없이 1분만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일차에는 당신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라는 말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7일차에는 가볍게 안아주며 말없이 함께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실제로 이 루틴을 따라 한 76세 어르신 부부는 몇십 년 만에 아내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다고 하셨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오랜만에 느낀 깊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실천이 부부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회복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께서는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부부간 친밀함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의학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폐경 이후 여성의 몸은 많이 달라집니다.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질점막은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탄력을 잃고 위축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위축성 지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질 피부가 외부 자극에 예민해지고 불편감이나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 친밀함을 나눌 때 젊었을 때보다 훨씬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73세 이 할머니의 경우 남편과의 친밀함을 원하셨지만 너무 아파서 몇 년간 가까워지는 것을 피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아픈 건 참을 수 있는데 남편이 내가 싫어서 피하는 거라고 오해하는 게 더 마음 아파요. 많은 분들이 윤활제를 사용하십니다. 이는 처음 접촉 시에는 도움이 되지만 질 건강을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건조함이 느껴지거나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이 할머니께 권해드린 방법은 질정이었습니다. 질정은 질 안에 넣는 여성 호르몬제로 질점막을 직접 회복시켜줍니다. 단순한 윤활의 문제가 아니라
질 조직 자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질정을 꾸준히 사용하면 질 건강이 크게 개선되고 폐경 전과 유사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건조함이 해소될 뿐 아니라 친밀한 순간의 불편감도 줄어들고 요실금이나 자궁하수 증상까지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3개월 후 진료실에 다시 오셨을 때 할아버지와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수줍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덕분에 우리 부부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순간이 제가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이제 남성분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성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빨리 끝난다. 예전 같지 않다는 고민,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와 심리적 긴장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72세 김 선생님은 30년간 고혈압약을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게 약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자신감이 떨어져서 아내 얼굴 보기가 미안해요. 김 선생님만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많은 남성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십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김 선생님께 알려드린 몇 가지 실천 팁을 여러분과도 나누겠습니다. 첫째,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긴장하면 호흡이 얕아지고 이것이 신체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간 깊은 복식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극보다 대화를 먼저 나누세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대화와 스킨십으로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아침 시간대를 활용해 보세요. 남성 호르몬은 아침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저녁보다 아침이나 오전 시간이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골반 근육을 가볍게 조이는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소변을 참는 근육을 10초간 조였다, 10초간 풀어주는 운동을 하루 10회만 해도 몇 주 후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다섯째, 아연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섭취를 늘려보세요. 이런 영양소는 호르몬 생성과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김 선생님은 이 방법들을 약 한 달간 실천하신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달라졌어요. 아내도 놀라워해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술보다 방향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걸어가는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는 젊은 시절과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랑의 깊이까지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속도보다 리듬, 자극보다 여운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게 진짜 부부의 사랑 아닐까요? 50대 이후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물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뜨겁고 불타는 사랑이 아니라 30년 함께 살아오며 쌓인 애틋한 정과 믿음, 서로를 향한 배려가 담긴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이 하나라도 있으면 성기능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꾸준한 친밀한 교감입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건 횟수보다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지속적인 소통입니다. 서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5세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수술 후 신체적 기능에 어려움이 생겼지만 부인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친밀함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손잡고 같이 숨쉬기, 등 마사지 해주기. 이런 것들이 젊을 땐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지금은 이런 작은 교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원장님,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요. 이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꼭 신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가끔은 말보다 눈빛, 손끝의 따뜻함, 짧은 숨결이 더 진한 감정을 전할 수 있습니다. 관계란 억지로 뭔가를 더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노년 부부를 만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의 차이는 신체적 능력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게 소중해 이 한마디가 담긴 눈빛은 어떤 약보다 강력합니다. 이어서 실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순간과 함께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2세 최할아버지와 79세 최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결혼 55주년을 맞이했지만 서로 대화도 거의 없고 각자 따로 지내는 생활이 10년 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제게 내원하셨는데 진료 과정에서 두 분의 단절된 관계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 같은 거죠.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께 7일 친밀 루틴을 권해드렸습니다. 2개월 후 두 분이 함께 진료실에 오셨는데 손을 꼭 잡고 계신 겁니다. 할머니 얼굴에는 홍조가 돌고 할아버지는 수줍게 웃고 계셨어요.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55년 같이 살았는데 요즘에서야 진짜 서로를 알게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어요. 하루에 10분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셋째 날 옛날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아내를 보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그런데도 항상 곁에 있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확 밀려왔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분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혈당 조절이 훨씬 안정되었고 할머니의 관절 통증도 명확히 줄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정서적 유대감이 강화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면역 기능이 향상되며 통증 역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년기 건강한 부부 생활은 노화를 늦추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할 용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7일 친밀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1일차 고마워요. 한마디 2일차 5분간 손잡고 산책 3일차 예전 사진 함께 보기 4일차 어깨 마사지하기 5일차 눈 마주치며 쉬기 6일차 당신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7일차 가볍게 안아주기. 둘째, 여성분들은 질 건조함과 통증으로 부부관계가 불편하다면 산부인과를 방문해 다양한 치료 옵션을 상담해 보세요. 적절한 치료로 질 건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남성분들은 호흡법과 골반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아침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규칙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하세요.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편안하고 꾸준한 교감입니다. 다섯째, 서로의 신체적 변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젊은 시절과 같지 않다고 실망하기보다 새로운 친밀함의 방식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70세 어머님,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이신데요. 그분이 한 달 후 진료실에 다시 오셨을 때 일입니다. 이번에는 딸 없이 혼자 오셨어요.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때는 정말 창피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딸이 제게 사과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너무했어. 엄마도 여자인데 내가 뭘 그렇게 놀랐는지 모르겠다고요. 어머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랑 오랜만에 진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아프고 불편해도 말 못했던 거 다 털어놨죠. 남편도 사실은 자기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다고. 우린 6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처음 나눴어요. 어머님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주신 약도 쓰고 또 그 7일 루틴이라는 것도 시도해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우리 일상이 되었어요. 나이 들어도 다시 사랑할 수 있네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어머님의 이야기가 제게 가르쳐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의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리듬, 자극보다 여운, 그게 진짜 부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는 정해진 나이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잘 상의하고 맞춰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아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참고 계시지 마시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용기를 내보세요. 혹시 지금 배우자에게 말을 꺼내기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당신 어떠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해줄지 모릅니다. 댓글에 우리도 다시 천천히 시작해봅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진심이 누군가에겐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